네, 오늘은 열대기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간 동그라미를 보면 적도 근방에 A기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완전 영도를 지나는 적도 부근에는 AF, 열대우림 기후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AWAN 기후는 열대우림 기후 주변에 보통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대우림 기후는 연중 1년 내내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도 수렴대는 적도 저압대, 그러다 보니까 저기압되잖아요. 1년 내내 강수량이 많고요. 월 강수량이 60mm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층 구조의 상록 화력 수렴이 빽빽이 분포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키 큰 나무. 근데 이 키 큰 나무가 이 햇볕을 받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있는 나무들을 햇볕을 덜 받아서 좀 덜 자라고 이런 식으로 다층 구조에 그리고 항상 잎이 푸른 활엽수, 잎이 넓은 활엽수림이 빽빽이 분포합니다. 정글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밀림 정글. 그리고 워낙 덥다 보니까 이 강한 일사로 인해서 더운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 위로 올라가서 이제 비가 내리면 이걸 대류성 강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류성 강수, 열대기후의 대류성 강수를 스콜이라고 해요. 스콜이 자주 내리고요. 아래에 있는 여기 아프리카 콩고 분지부터 아마존의 셀바스 지역이라는 열대우림 지역 등등의 이 AF 기후가 분포합니다. 열대 몬순 기후는 몬순이 계절풍이라고 했죠. 그래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우기랑 건기가 뚜렷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벼농사라는 것은 여름 기후가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이 한 번이기 때문에 벼농사가 한 번 가능한데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곳들 열대몬순 기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기를 제외하면 1년에 두세 번씩 여름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두세 번 벼농사가 가능합니다. 사바나 기후는 역시 건우기가 뚜렷한데요. 그래서 우기에는 초목이 무성하지만 건기가 있기 때문에 풀이 말라서 나무가 띄엄띄엄 분포합니다. 그리고 풀들은 그래도 그 사바나 같은 경우에는 우기가 있기 때문에 잘 자라요. 그래서 키가 큰 풀들이 많은 편이고요. 건기, 우기는 왜 생기냐, 그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림으로 설명을 했는데 아열대 고압대 적도 수렴대가 위아래로 이동한다고 했죠. 대기 대순환대가. 그러다 보니까 아열대 고압대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적고 우기에는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포 지역들이 있는데 특히 호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후가 있어요. 그래서 호주의 북부에는 사바나 기후가 나타난다는 거 이거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하고요. 열대 고산기후는 처음에 기후할 때 배웠었는데 연중 봄과 같은 날씨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열대기후는 정말 더운데 산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서 딱 살기 좋은 봄 날씨가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볼리비아 라파스, 에콰도르 키토 등등 이런 열대 고산 기후 지역에는 사람들이 살기 좋다 보니까 고산 도시가 발달했었습니다. 이러한 고산 도시들이 발달했고 의식주를 볼게요. 우선 의상은 당연히 개방적인 의복을 주로 입을 거고 집을 보면은 이런 고상가옥이 발달을 해요. 고상은 이 땅에서 좀 떨어져서 지면에서 떨어져서 집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고상가옥인데 그 이유는 열기랑 덥기도 하지만 비도 많이 오니까 열기 습기를 차단하고 또 해충도 많다 보니까 해충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런 고상가옥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 화전농업이라는 것은 이런 나무, 여기는 열대우림부터 해가지고 큰 나무들이 많잖아요. 근데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니까 나무를 베어내고 거기에 불을 질러서 이 불을 지르면 그 재가 남겠죠. 그 재들이 일종의 비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면은 땅이 비옥하겠죠. 근데 이거를 한 3, 4년 이상 하게 되면은 또 이제 땅이 지력을 잃어요. 그러면 또다시 이제 다른 곳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이동을 해야겠죠. 그럼 그곳에서 또 나무를 베어내고, 근데 또 이제 몇 년 쉬어주다 보면은 다시 지력이 회복되기도 해서 다시 그곳으로 가서 뭐 농사를 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불 지르면서 하는 농업을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고 하고, 열대기후에서는 특히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서는
뭐 카사바, 얌, 타로 등의 식량 작물을 이동식 화전 농업으로 많이 재배합니다. 그리고 근대 과거에는 그랬다면 근대 시대에는 선진국에 의해 플랜테이션이 시작되면서 커피, 카카오, 차, 사탕수수, 고무 등을 대규모로 재배해서 수출했다라고 적어져 있는데 플랜테이션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원주민의 저임금 노동력을 합쳐서 열대기후에서 이루어지는 상업적 농업인데 요런 뭐 바나나 농업 여기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엄청 넓게 지어요. 플랜 계획된 테이션 구역이란 뜻이잖아요. 선진국은 돈이 많고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이 저렴합니다. 근데 이런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커피, 카카오 뭐 이런 작물들이 잘 자라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선진국 사람들이 이 열대기후 지역에 와가지고 원주민들한테 일시켜서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상업적 농업, 뭔가를 팔기 위해서 하는 농사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고무나무에서 뭐 이런 식으로 고무농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많이 먹는 카카오, 초콜릿 원료죠. 그리고 이런 커피 같은 것도 플랜테이션으로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이 사파리 관광, 열대우림 트레킹 등등도 합니다. 온대기후도 조금만 볼게요. 온대기후는 최하늘 -3, 18도 미만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30도, 60도 사이에 있다 보니까 편서풍이 불겠죠. 그렇지만 서안과 대륙에 있으면 서쪽과 동쪽은 좀 차이가 있어요. 서쪽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면 대륙 동안 우리나라 쪽 생각하면 돼요. 서쪽 유럽 쪽에서 아시아 쪽 특히 우리나라 쪽으로 건너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서풍이. 그럼 내륙을 거쳐서 오는 동안 다양한 지형을 만나다 보니까 편서풍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내륙을 거쳐 불어오는 편서풍이다 보니까 편서풍의 영향이 좀 적은 편이다. 그리고 온대기후 나타나는 중위도 지역은 계절별로 태양 고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절에 따라서 태양의 고도가 변화가 되는데요. 여기 지금 하지라고 써져 있는 1년 중에 하지 때 낮이 가장 길고 태양이 가장 높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동지 때는 밤이 가장 길고 태양의 고도는 1년 중 가장 낮고 이런 식으로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름에 높게 뜨니까 또 우리가 여름에 태양이 늦게 지고 또 겨울에는 또 해가 이 그림처럼 낮게 뜨니까 또 빨리 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름과 겨울에 계절 차이가 생겨서 기온의 연교차, 가장 더울 때 추울 때의 차이, 연교차가 클 수밖에 없고요. 크게 온대기후는 4가지 기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중해성 기후는 건기, 우기가 좀 있는 편이라서 이것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보통은 태양은 이런 적도 주변을 비추게 됩니다. 근데 여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0도랑 30도 사이에 이런 사바나 기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열대 고압대 적도 수렴대 영향을 번갈아 가면서 받아서 우기 건기 있고 막 그거 배웠었죠. 그렇다면 이 30도 60도 사이에 있는 지중해성 기후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30도에 아열대 고압대가 있고 60도에 한대 전선대 고위도 저압대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여름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대기 대순환대가 위로 이동한다고 했죠. 태양 위로 이동하면서. 그래서 북반구의 7월, 즉 여름, 북반구의 7월이면 여름입니다. 북반구의 여름 같은 경우에는 30도에 있던 아열대 고압대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고온 다습하지만 지중해성 기후 북반구 7월에 북반구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서 고온 건조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반대로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는 60도에 있던 한대 전선대 즉 고위도 저압대가 올라오다 보니까 한대 전선대는 그리고 저기압대니까 비가 오겠죠. 그래서 이때는 반대로 남반구는 비가 좀 옵니다. 다시 이제 겨울, 북반구의 겨울, 즉 1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태양이 내려오죠. 그러면서 대기 대순환대가 다 아래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는 이제 60도에 있던 고위도 저압대가 내려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수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딱 온대기후다 보니까 온난수변합니다. 반대로 여기 남반구의
지중해 기후 같은 경우에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고온 건조한, 그래서 항상 남반구랑 북반구의 계절은 반대가 된다. 이거 기억을 하세요. 여기까지 할게요.